담낭염, 담석 굉장히 흔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담낭을 떼면 당뇨가 생긴대. 담낭을 떼면 맨날 설사하고 어차피 수술해도 또 불편하대. 담낭염이 방치가 되면 담낭암이 생긴대. 뭐 여러 가지 이제 낭설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담낭염 카더라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만 제가 네. 딱 집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담낭 제거하면 당뇨가 쉽게 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담낭은 역할이 별로 없어요. 간에서 담즙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쪼로로 타고 내려와서 담낭에 잠깐 저장되는 기관일 뿐입니다. 혈당 조절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지방을 일부 소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담낭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간에서 만들어서 잠깐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남형 꼭 수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꼭 해야 되나요? 정확한 어떤 형태의 담낭암인지에 따라서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약물 치료를 하다가 재발하면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평생 큰 병으로 발전을 안 해서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이에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안 생기는 담낭염이 절반,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절반 정도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 내가 의사를 꼭 봐야 되고 검사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 담낭염이 동반됐을 때는 폐혈증으로 파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고 담낭이 명치 약간 우측이거든요. 그래서 우측 상복부가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발열까지 있다. 이런 경우는 담석 때문에 담낭염이 동반되면서 심한 염증이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염증이 복막으로 퍼지면서 이제 심한 염증으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담낭염 때문에 생긴 증상인지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이해가 살짝 안 되는데 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케이스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는 수술이 없이 약물 치료로 그냥 저절로 좋아졌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한 분은 약물 치료하다가 계속 재발해서 수술을 가셨던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초반 분이셨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명치 통증이 반복돼가지고 CT를 찍으러 내원하셔서 CT를 찍어봤더니 요게 간이고요. 여기가 담낭벽인데 보통 이렇게 주변에 하얗게 빛나는 담낭벽이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얗게 조형이 증강되면서 두꺼워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담낭벽이 비후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만성 담낭염이 의심되는 상태였는데 가장 흔한 담낭염 원인이 이제 담석이니까 담석이 보이지 않는 상태셨고요. 일단은 젊고 처음 진단이 되셨고 돌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볼 수도 있어요. 끈적끈적한 담즙을 좀 묽게 만들어서 원활하게 배출되게 만드는 작용을 하면 저절로 회복이 되면서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약물 치료를 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저절로 이제 회복되고 재발이 없었던 경우였고요. 추후에 이유 없이 계속 반복적이라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재발이 없다면 수술 없이 지켜보실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증상으로 오셨어요. 처음에 명치가 답답하고 명치로 시작해서 복부 전체가 그냥 아프다고 해서 오셨는데 초음파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담낭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보다 절반 정도 크기예요. 까맣게 담낭이 팽창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그 밑에 색깔이 약간 회색빛으로 돌까지 형성되면 보통 하얗게 보이는데 이렇게 회색빛은 아직 끈적끈적한 돌이 되기 전 단계를 슬러지라고 하는데 슬러지 형태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이 열도 동반돼 있지 않아서 약제 반응이 좀 좋을 걸로 예상하고 약을 써봤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좋아지셨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증상이 생기셔서 다시 한번 초음파를 확인하게 된 결과 이렇게 하얗게 돌이 생기고 담석이 더 많이 생기면서 약물치료 반응 없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을 하셔야지 나중에 열까지 동반돼서 담낭염이 너무 심해서 이제 수술을 하면 수술도 커지고 항생제도 되게 오래 쓰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셔야 되는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성 담낭염과 담석을 오랫동안 수술을 권고받고 수술을 안 했다가 담낭염이 발생을 했던 좀 안타까운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 정도 되셨고요. 증상이 전혀 없으셨어요. 누구나 있는 정도의 소화불량 정도는 있었지만 뚜렷하게 내가 뭐 수술해야 되겠다는 명치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셨던 분이고 정기적으로 계속 검진을 하셨던 분인데 담낭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담낭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안에 까맣게 돌이 들어있고요. 담낭벽이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주변으로 뭔가 염증이 퍼지는 듯한 느낌의 상태였고 담낭 옆으로 간까지 뭔가 종괴 같은 게 침범된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CT를 찍었을 당시에도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를 권고를 드리는 거고
증상까지 동반된 경우는 진짜 찾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불편하면 수술을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증상이 없이 담낭벽이 두꺼워진 담석이 있을 때 추적 관찰을 하다가 좀 더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향후 발생하는 담낭암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권고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이런 경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의사랑 상의를 하셔서 내가 좀 담낭벽이 나빠지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걸 꼭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재발에 대해서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재발이 잘 하는 병인가요? 그리고 특히나 수술 후에도 재발을 하는지가 많이 궁금해합니다. 담낭염을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로만 해결을 했을 때 50%가 재발을 합니다. 특히나 담석이 있으면 재발할 확률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수술까지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좀 체크를 초음파로 한 1년에 한 번씩 보신다거나 증상이 재발했을 때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수술 후에 담낭염이 재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담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냐면 담낭은 담즙을 잠깐 저장했다가 소화할 때만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담관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쪼로로 또 나오다가 끈적끈적해지면 돌이 되면 담관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담낭염이 아니고 담관염이 생길 수 있는데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재발을 착각하실 텐데 담낭염은 담낭 제거를 하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증상 담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케이스 설명 주시면서 언급을 해 주셨긴 했는데 담석, 결석이 없는 담낭염도 있어 보여요.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배가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 응급실 가서 복부실을 찍었는데 담낭 쪽이 문제가 없다고 듣고 저한테 다시 오셔서 초음파를 했더니 담석이 나왔던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병원의 실력이 아니고요. 한 5% 정도가 칼슘 성분이 적은 담석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투과되면서 CT에서 관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저는 의심이 되는데 CT에서는 괜찮아. 그러면 한번 초음파를 더 봅니다. 거기서 이제 방사선 투과성 돌 같은 것들이 한 5%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병원의 실력차가 아니고 CT라는 항목이 거의 대부분 잘 보이는데 돌 같은 경우에 방사선 투과가 되면서 안 보이는 돌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 정확하게는 무담석 담낭염이 아니고요. CT에서 보이지 않는 담석일 수가 있습니다. 담낭은 확실하게 초음파에서 잘 보입니다. 단 가스가 차 있거나 내장 지방이 심한 분들은 잘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CT는 내장 지방 가스랑 상관없이 담낭을 잘 관찰할 수가 있고요. 담도 문제라 담낭 문제가 췌장이랑도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는 췌장이 초음파에서 다 잘 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상만 갖고 좀 애매한 경우도 꽤 많겠죠, 진료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담낭의 문제일까 췌장의 문제일까 헷갈리는데 췌장이 잘 안 보이거나 담낭이 잘 안 보이면 서로 보완해 가면서 검사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담낭 쪽이 의심되는 증상이라면 1차적인 검사는 초음파가 가장 우수합니다. 아까 40대 초반도 젊은 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보다 더 젊은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뭐 20, 30대에서도 담낭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10몇 년 동안 내과 의사 진료를 하면서 실제로 겪어본 가장 어린 나이는 20대였어요. 10대에서 담낭염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너무 드물어서 한 개인 의사가 경험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낮고요. 근데 뭐 증상이 너무나 의심스러우면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죠. 나이가 국한 꼭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담낭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 카더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담낭염은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 회복되는 경우도 꽤 많은 질병이고요. 하지만 통증을 참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폐혈증이나 담낭 총공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명치 약간 우측 통증, 특히 식후에, 특히 기름진 걸 많이 먹었을 때 그런 통증이 있으면서 10가지 동반된다면 꼭 내과 의사의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